이번 시간부터는 제3단원 집합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참 여러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집합과 함수가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3단원에 나왔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단원이 집합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첫 단원도 집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집합이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는데 함수라는 용어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셨습니다. 보통 선생님 이 수학 배워서 어디 써먹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이는 단원이 뭐가 되냐 바로 함수예요. 우리 잘 모르고 우리 그냥 배우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함수를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3단원의 집합과 함수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챕터가 집합이고요, 두 번째 챕터는 함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배울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배울까요? 자, 일단 세계의 각 대륙에 속한 국가, 각 국가에 속한 도시 등과 같이 어떤 대상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륙에 있죠? 아시아 대륙에 있죠? 미국은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다루는 수학적 개념이 바로 뭐냐면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규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에 해당되는 것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이 수학의 출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국가고요. 국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수도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와 수도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연결시키는 것을 수학적 용어로 대응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응시킬 때는요. 이 집합 사이, 그러니까 국가를 모아놔도 집합이 되고 도시를 모아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함수를 배웠을 때는 우리가 집합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중학교에서는 집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함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반드시 집합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단원의 제목이 뭐가 되냐면 집합과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단원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가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집합에서는 자, 이런 겁니다. 자, G20. 요즘에 기사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G20에서 G가 우리가 뭐의 약자일까요? 예, 바로 이 G는요,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자, 그래서 요거 G20은 뭐냐면 20 of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예, 20개 국가를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좋죠. 수출도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G20 중에서 조금 주요 국가 7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G7이다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자체도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 of 그룹 해서 G20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9개 국가와 유럽연합 의장국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딱 기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걸 모아놓은 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학습이 몇 개 필요한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1번. 자, 12i 사이언스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12i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딱 이 중에서 보래. 자, 그럼 1부터 어디까지다? 10까지 중에서 보는 겁니다. 자, 홀수 한번 볼까요? 자, 홀수 잘 아세요? 자, 얼마입니까? 자, 1, 4, 5, 7,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딱 주어진 조건이 12i 사이언스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2번 소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1학년 제일 첫 단원이 집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제일 첫 단원은 뭐냐면 소인수 분해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였다? 소수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무슨 기준으로 나눴었죠? 약수의 개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수가 1개인 거는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1. 자, 그 다음에 약수가 2개인 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죠. 자, 이런 수를 뭐라고 하냐면 소수라 불러요. 자, 소수는요, 우리가 좀 소박할 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박하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1은 어차피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약수가 누구밖에 없죠?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 소수라고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소수는 뭐가 되냐면 2가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의 우리가 소수는 2, 3, 5, 7이 되는 것으로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약수가 3개 이상인 우리가 수를 뭐라 불렀다? 그죠? 합성수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셨거든요. 이 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의 배수입니다. 자, 3의 배수는 9, 9단 3단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3, 6, 9 이렇게 끝납니다. 왜? 자, 뭐다? 10 이하에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자연수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의 약수. 자, 명확한 기준이 있죠? 자, 4의 약수 뭐가 될까요? 그렇죠? 1, 2, 4 이렇게 됩니다. 자, 6의 약수 한번 볼까요?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도 6도 무슨 수였냐면 합성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가 작을 때는 약수를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수가 굉장히 크면 약수가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를 본 거예요. 자, 그다음 4와 6의 공약수입니다. 이 공약수 개념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공통돼 있습니까? 그렇죠. 1하고 2가 공통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4와 6의 공약수는 뭐가 되냐면 1, 2가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다?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였죠?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전체 공약수가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요. 나중에 집합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수가 몇 개가 주어졌니? 6개가 주어져 있네요. 자, 정수 한번 볼까요? 정수 뭘까요? 정수는 일단 3, 자, 그 다음 0, 그 다음 뭐다? 마이너스 5, 이런 것이 우리가 정수가 되어 있고요. 유리수는요? 자, 유리수는 사실 뭐를 포함해야 된다? 정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3, 0, 마이너스 5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도 뭐가 되냐면 바로 유리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제곱그 루트가 들어가면 우리가 무리수입니다. 자, 그리고 뭐도 무리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도 무리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죠. 이런 모임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실수는 뭐냐? 우리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우리가 실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판단되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뭐다? 지금까지는 정답, 해답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것을 나중에 새로운 용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번 단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이 단원의 목표는요,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럼 집합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수학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집합을 듣죠. 자, 바로 이겁니다. 운동장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입장 안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집합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집합의 개념은 뭐냐면 모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수가 4, 8, 3, 6, 7로 이렇게 자연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안내하는 강아지 분이죠. 자, 강아지가 자, 큰 수는 모두 뭐 여기로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 6이 나는 큰 수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큰 수를 말하시오. 자,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6보다 큰 수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6보다 큰 수는 뭘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자, 7하고 뭐다? 8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개념 여기에서 큰 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만 6보다 큰 수는 분명히 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뭐라 부른다? 집합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도 1학년 일반 체육 시간에 집합하면 누구만 모여야 돼요? 1학년 일반만 모여야 되죠? 다른 반이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집합을 이룬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을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자, 집합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집합 이렇게 될까요?
자, 집합은 영어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set. 자, 우리가 착한 발음으로 뭐죠? 세트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뭐죠? 과자 선물 세트? 아니면 화장품 세트? 뭐 그런 거? 뭐 게임 세트?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바로 집합이 셋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자 선물 세트다. 그러면 거기는 뭐만 있어야 되죠? 과자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셋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자, 이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그 대상이 분명함으로 집합이고, 자, 이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을까요? 1밖에 없죠? 그죠? 이보다 작다면 2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 바로 원소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번, 높은 산의 모임은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7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집합 맞습니까? 자, 맞다면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7보다 작은 홀수는 뭐 있을까? 자, 1, 4, 5까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맞습니다. 자, 유명한 운동선수의 모임, 유명하다고 하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요일의 모임, 월요일부터 어디까지 되겠어요?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가 되겠죠.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일요일인데요. 제가 휴일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일요일을 요일로 취급을 안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요일의 모임도 뭐가 된다? 바로 여러분들 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에요. 자, 작다라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겠죠. 자, 그래서 A가 만약 집합의 원소일 때 A는 집합이 뭐 한다? 속한다라고 우리가 표현도 써요. 그리고 이 기호를 써야 되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는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수학은 뭐로 표현해야 되죠? 기호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기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냐면 ele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글자가 뭐가 되냐면 E예요. E. 그래서 E를 살짝 변형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기준되는 게 어느 쪽에 적혀야 되죠? 그죠? 왼쪽에 적혀야 되죠? 그래서 원소는 예를 들어서 A는 자, 집합 A의 뭐다?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를 왼쪽에 적고요. 집합을 어느 쪽에 적는다? 오른쪽에 적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주로 쓰고요. 원소로 뭐 쓰냐면 소문자로 주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지요? 1은 자, 왼쪽이 기준입니다. 집합 A의 뭐이다? 원소이다. 아니면은 1은 A의 집합 A에 뭐한다? 속한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지창처럼 생긴 이 모양이 뭐다? 원소 기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편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그어 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아니다 그럼 영어로 뭐가 되냐면 not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B는 A 원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집합을 우리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기호의 학문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5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을 A라고 합니다. 그럼 5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뭐 있을까? 자, 2하고 뭐가 있어요? 자, 4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2하고 4는 그럼 집합 A의 원소 맞나요? 맞죠? 네, 그러면은 요 기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1, 3은요, 여기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요 기호 표현 방법입니다. 자, 문제 2번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의 배수 뭐 있을까요? 3, 6, 9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호를 써넣으래요. 자, 그럼 3은 A 원소가 맞습니다. 자, 4는 A 원소가 아니지요. 자, 그 다음 6은 A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수학 플러스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지도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아시아 국가의 집합을 A. 자, 그럼 아시아가 어딜까요? 자, 무슨 색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노란색이 바로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유럽 국가의 집합을 E라고 잡았어요. 유럽이 어딜까요? 여기는 파란색입니다. 자, 아프리카 국가의 집합을 F라고 한답니다. 아프리카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초록색은 뭐죠? 오세아니아주. 자, 그 다음에 요 색깔은 북아메리카, 여기 뭐다? 남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그린란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자, 이게 왜 요 유럽 국가
색깔로 칠해져 있냐면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실제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도를 그리는 방법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좀 커져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넓습니다. 예, 여기 물론 아시아가 제일 넓긴 넓어요. 이게 굉장히 러시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보다 더 크게 나와 있죠. 이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 캐나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캐나다는 어디 있는 나라죠?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캐나다. 자, 북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A에, 자, 아시아에 속합니까? 아시아에 절대 속하지 않습니다. 자, 스위스 볼게요. 스위스는 이 정도 있거든요. 자, 스위스는 그러면 E의 원소 맞나요? 예, 바로 유럽 국가 맞습니다. 자, 가나, F. 자, 가나는 어디 있냐면 가나가 한 요 정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F에 있는 원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지도, 그 앞에서 집합을 소개할 때도 우리가 세계 각국의 나라, 그 다음에 도시 이런 것을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집합이 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합은 어떻게 나타날까?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1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중괄호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도 집합하면 주로 어디서 모여야 되죠? 운동장 수업이면 운동장에 모여야 됩니다. 이게 좀 가둬놔야 되죠. 울타리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게 괄호를 사용하면 묶어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괄호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괄호를 쓴다?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바로 무슨 기호다? 집합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10보다 작은 짝수하면 2, 4, 6, 8이 있는데요. 이제는 무슨 기호를 이용해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딱 나타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는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열이라고 하는 것은 쭉 늘어놓는 걸 뭐라 부른다? 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 나열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집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원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참고해 보시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요,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같은 원소는 중복하게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원소 나열법에서 주의점이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3, 2, 1이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집합은 보니까 원소들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순서는 어떻게 돼요? 좀 다르게 돼 있죠. 자, 근데 원소 나열법에서는요, 이 두 개는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원소들끼리만 같으면 그 집합은 뭐다?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나왔어요. 자, 그럼 1이 몇 개죠? 두 개죠, 그죠? 이럴 때는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원소 나열법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하면 100개잖아요.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원래는 다 써야 됩니다만, 자, 뭐가 있을 때는, 규칙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줄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산여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여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규칙이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규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소 나열법도 그 규칙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 원소 나열법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우리가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건에 제시한다고 해서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468이 나와 있어요. 그럼 2468 딱 부른 순간에 뭐다? 기준이 자, 바로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문자를 쓰는데 보통 X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를 적는데요. 이 짝대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모아놨는데요. 그럼 이렇게 X만 있으면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 바 뒤에 해줘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냐면 X바 X는 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다가 기준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x바 x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10보다 작은 5보다 뭐다 짝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공통성질을 요 바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답이 한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 4, 6, 8만 딱 주어져 있으면 뭐가 되냐면 10보다 작은 짝수도 되지만 사실은 9보다 작은 짝수라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좀 단점이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내면요 답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지시법을 원소날법으로 고치면 오직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합, 그리고 집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원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건지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는 방법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집합의 두 번째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자, 집합을 그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 4, 6, 8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보자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원소를 집었는데 주의점은 중간에 콤마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소 그냥 하나하나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벤은 수학자 이름입니다. 프랑스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벤이라는 수학자가 이 그림을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의 약수의 집합 뭐 있죠? 자, 1, 2, 4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자, 원소를 하나하나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법이다? 원소 날법이 됩니다. 자, 조건제시법은요, 뭐가 있다? x바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설명을 바 뒤에 하고 있는데요. 자, 뭐야? 분명히 여기 문제에 여기서 4의 약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럼 저기 있는 1, 2, 4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자, 분명히 콤마 안 쓰고 있죠?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자, 8 미만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합니다.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8 미만의 홀수는 뭐 있죠? 자, 1, 3, 5, 7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원소 날법은 뭐냐면 그 1, 3, 5, 7을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건제시법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x바 x는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다? 8 미만의 홀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왜 네모해놨을까? 여기는 이 집합 이름을 여기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8 미만의 집합을 뭐라고 하는 A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A라고 적고요. 1357을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1357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왜? 원소날법도 순서의 관계가 없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 콤마 적으시면 안 되고 너무 붙여 쓰셔도 안 돼요. 너무 붙여 쓰면 수가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 하나를 세 가지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집합의 원소 개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집합에는 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개수도 중요한데요. 자, 이때 우리가 글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이렇게 하나 나타냅니다. 바로 A라고 적고요. 괄호하고 밖에다 뭐다 N을 적는데 이 N은 뭐냐면 넘버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MA 하면 뭘 뜻한다고요? 아, 집합 A의 뭐의 개수다? 원소 개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무슨 집합이라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공자인데요. 말 그대로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요걸 공집합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런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거는 뭐다? 자, 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하니까 요거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문자고요. 얘는 뭐다? 소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는 파이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MA가 무슨 뜻이었죠? 집합 A의 원소 개수거든요. 자,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 개수란 뜻이 되고 그건 얼마다? 값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것은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무한계인 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NA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합에만 사용한다? 유한집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공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공집합은 말도 안 되는 집합입니다. 국어로 따지면. 왜? 뭐야 하면 어떻게 돼? 모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실제로는 그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것도 뭐다? 집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소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자, 집합 A는 13579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5개입니다. 그러면 NA가 얼마다? 그냥 5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집합 B는 1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B 자체가 무슨 집합이다? 네, 공집합이 돼요. 자, 그럼 NB는 얼마다? 수는 0입니다. 그래서 NA라고 하는 것은 답이 수로 나와야 돼요. 그냥 개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 원소 개수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A 1, 2, 3, 4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자, NA 얼마다? 자, 4 이렇게 됩니다. 자, B는요, 2, 4, 6, 8에서 98에서 100까지네요.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게 나왔습니다. 자, 규칙이 있죠.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줄임 표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표시 딱 나오면 어떻게 한다? 뭐가 있다? 규칙이 있습니다. 자, 2, 4, 6, 8 나와요. 무슨 수? 짝수. 자, 그러면 100 이하의 짝수는 모두 몇 개? 50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NB는 얼마다? 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자, C. X와 X는 2보다 작은 짝수입니다. 2보다 작은 짝수가 있나요? 자, 짝수는 2, 4, 6, 8 나왔는데 2보다 작은 짝수 없죠? 그럼 따지고 보면 C는 뭐다? 공집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었냐면 원소 개수를 물었어요. 그래서 NC는 그냥 얼마다? 0이다 라고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일단 안 됩니다. 요거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복습을 한 거예요. 자, D 한번 살펴볼게요. 자, D는 그럼 X와 X는 18의 약수입니다. 자, 이건 무슨 법이죠? 조건 제시법. 그럼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보셔야지 NA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의 약수 볼까요? 1, 2, 3, 그 다음에 6, 9, 1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모두 몇 개다? 6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ND는 얼마가 되냐면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6, 9, 18 맞죠? 자, 9, 9다음에 오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배우셨냐면 바로 집합의 뜻과 표현을 배우셨는데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입니다. 영어로 뭐였죠? set. 자,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게 뭐다? 원소. 자, 원소는 영어로 element였어요. 그래서 요 기호 쓰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였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자, NA였습니다. 자, NA란 뜻은 집합 A의 원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챕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